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1일 오후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200, 이쪽은 60분봉 차트, 이쪽은 일봉 차트 오시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이 9월 11일입니다. 2024년 9월 11일이고요. 9월 11일이면 어떤 날이냐? 이런 날입니다. 9.11 테러가 났던 날이죠. 2001년이죠. 2001년 9월 11일. 비행기들이 이제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대가 충돌하고, 그 다음에 펜타곤에도 한 대,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대는 다른 데 떨어져 갖고 걔는 이제 실패한 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나무위키인데요. 뭐 여기도 잘 나와 있고 해서 한번 쭉 보시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세계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제 생각보다. 네, 자료 화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저 맨 위에서 봤던 저 쌍둥이 빌딩이 얘들이 수직으로 그냥 폭삭 가라앉았죠. 수직으로. 그래서 이때 뭐 이게 빌딩이 왜 꺾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고 그 외에 또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게 이 마이클 무어의 화씨 911이라는 영화였고요. 이거는 뭐 다큐죠.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이 사람들 다 나오는데 벤 애플렉은 제가 이 영화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만큼 어떤 영화 배우들이 굳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당시에는 제가 벤 애플렉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후에 알았고, 그래서 뭐 별로 기억이 없이 그렇게 그런 정도의 비중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를 본 지 굉장히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 괜찮게, 내용 괜찮고요. 뭐 9.11 테러 자체도 자체지만 마이클 무어가 워낙 사회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전반적으로 그 얘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그 상류층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병역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이제 이 당시에 이 음모론에 관련한 영화들이 좀 있었죠.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보진 못했는데 어떤 한 짧은 영화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증권가에서 갑자기 막 풋옵션을 막 그 전날인가 전전날부터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이게 떨어졌다,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금융가의 움직임.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뭐 미국이 뭐 이라크를 침공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뭐 이유를 만들어가는 뭐 그렇다. 그래서 무슨 뭐 별 얘기 다 나왔죠. 예, 로스차일드의 뭐 음모론부터 해가지고 꽤나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야근하고 들어와서 TV를 켰다가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영화 채널을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게 나오지 해서 샤워하려다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계속 이거더라고요. 반복한 브레이킹 뉴스가 계속 떴습니다. 그러면 CNN 뭐 어쩌고저쩌고 외신들 막 하고 동시통역 막 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그런 날이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뭐 그거는 더 전이군요. 네, 그거는 아마 91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CNN에서 최초로 전쟁을 라이브로 중계하던 예, 미국 군함에서 항공모함인지 구축함인지 해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부터 해서 이라크 어디에 떨어지는 그런 것까지 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던 그런 시절에서 10년이 더 지나니까 이제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의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토마호크 대신 비행기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왜 빌딩들이 폭삭 주저앉았나 이렇게 보니까 여객기들 최대로 채우면 21만 6,840리터의 연료를 싣고 다닙니다. 항공유죠. 항공유는 뭐 등유하고 좀 비슷하죠. 안정적인 연료입니다. 폭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우리 왜 옛날에 그 석유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석유집 가시면 아저씨들이 담배 피면서 등유 이렇게 한 바가지씩 퍼주고 그랬죠. 예. 우리는 그 기름 받으러 통 들고 가면 거기다가 입에다 담배 물고서 그렇게 퍼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등유입니다. 불 쉽게 안 붙죠. 예.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연료인데 이 연료 자체가 21만 6,840리터면요. 대충 1리터당 1kg 잡으면 216톤 싣고 다니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 216톤이면 뭐 소나타 중형 승용차 3,000대 채운다 그러죠. 대충 한 10만 원어치씩만 계산을 해도 3억입니다. 기름값만 3억. 그죠? 계산 딱 3억 정도 나오죠.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정확히 계산을 하면. 예. 오늘자 1600, 그거는 저거 휘발유고. 등유 뭐 네, 그래도 그쯤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재판한 게 있죠. 항공기 문을 열어가지고 회항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 책임 묻고 재판 열렸는데 손해배상액이 7억이라 그러죠. 7억이면은 기름값 회항했으니까 기름값하고 플러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배상액 이런 건데 결국엔 기름값이 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배상 금액이. 항공기가 착륙을 하려면 보통 216톤이잖아요. 216톤. 216톤을 실은 채로 착륙을 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기체. 그래서
착륙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연료를 다 버리죠. 바다에다가 버리고 가볍게 만들어서 착륙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의 경우는 회항을 해야 되는데, 회항을 하려면 우리 비행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바로 착륙 못하죠. 여기저기 돌면서 기름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항공유를. 그래야 가볍게 돼서 착륙을 하는 거죠. 그 기름값 플러스 손해배상, 뭐 기타 등등. 예. 이렇습니다. 이런 양의 기름이 비행기 여기 부딪히고 하면서 다 샌 거죠, 안으로. 그것들이 이제 화재가 계속 연속되고 그러면서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얘의 구조가 이렇게 짓는 공법이 막 기둥이 여기서부터 다 연결된 거네, 그래서 통으로 지은 거네, 층층이는 다 그냥 판때기로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기름이 안에서 화염이 계속 불을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타서 주저앉았다, 이런 얘기. 또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보니까 이거 폭파 해체공법으로 중간중간에 미리 폭발물 배치해 놓고 시간에 맞춰서 따다다다닥 터뜨린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빌딩이 그냥 세로로 주저앉을 수가 있냐, 옆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그런 날이고요. 9.11 테러가 있었던 날이라서 잠시 한번 옛날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재밌는 날이었죠. 예. 김건희 대통령께서 마포대교에 가서 현장 점검하시고 여러 가지 지침 내리셨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얘기. 근데 오늘 이거는 이제 처음에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거는 오늘 제가 주식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봤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총리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 총리, 기재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상대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과 함께 중요한 법률 개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건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얘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요. 이 개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분이 질문 쭉 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신의 얘기를, 이제 도표도 있으니까, PPT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주장은 들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소개만 더 시켜드리고, 우리의 할 일은, 결국엔 시장 분석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일봉을 보면 거의 다 왔다, 이런 정도죠. 거의 다 왔다. 여기를 과연 지킬 것이냐, 아니면 속절없이 더 빠질 것이냐. 과연 이게 하락 3파가 여기서 이렇게 짧게 1파, 2파, 3파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1파, 2파, 3파로 될 것이냐.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다. 일단 여기까지는 오고 있으니까 오긴 올 것 같다.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60분봉입니다. 분봉인데, 요거는 이제 어제 우리가 표시를 해놨었죠. 어제 종가가 어디쯤, 여기였나요? 여기죠. 예, 종가가 338.48, 그러니까 338.5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보는데, 아래쪽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어제
338이니까 333.5 정도. 333.5 정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333. 네. 여기 정도. 아래는 여기 정도 봤죠? 아래는 여기 정도 봤고, 위는 어디로 봤느냐? 333이니까 3, 4, 5니까 343이죠. 343점. 343점, 요 정도. 네, 어제는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봤는데,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옵션을 보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를 때렸으니까 여기서는 접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애들도 여기서 그냥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아직은. 뭐 335.6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또 340.65 또는 330.65 요 정도 보면 되겠는데, 일단은 내일은 만기일이죠. 네. 만기일, 트리플 위칭 데이, 선물 옵션, 그 다음에 뭐 주식 옵션, 뭐 어쨌든 주식 선물, 뭐 이런 파생 상품들이 이제 만기가 되는 날인데, 동시 만기를 맞는 날인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날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안 그런 날도 있지만, 네. 그런 날도 있지만, 그래서 내일은 굳이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p 정도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뭐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죠. 이런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게 아니고 이쪽 저쪽도 아니고 양쪽에서 그냥 힘 빼기로 흔들 가능성도 있고, 네, 어디든 크게 움직이질 않으면서 그냥 힘만 뺄 가능성도 있고, 진짜로 그렇게 되면 뭐 횡보하는 거나 똑같지요. 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기를 노린다 그래서 마구 배팅을 하다가는, 네, 양쪽으로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일은 이 당월물을 뭐 노려보는 것도 뭐 소액으로 보는 거는 괜찮겠지만, 네,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며칠 앞을 보고 차월물로, 메인인 차월물을 위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어떤 조짐이 나오면 거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조금, 네,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오면 해야 된다. 우리 며칠 전에 이런 거 했었죠. 아침부터 쭉 빠졌는데 이렇게 쭉 한두 시간 정도 쭉 횡보를 하면서 빠지지도 않더니 여기서부터 올라가려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빠졌는가 싶더니 이런 모습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하더니 또 가더라. 이런 거 정도는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정도만. 나머지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 어제는 어땠죠? 요런 게 요 앞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는 쭉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거, 그래서 요 며칠, 어제, 그저께, 그리고 일요일, 요 3일 정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조금 보시고, 그 정도의 모양이 나오는 것 같다 한다면 좀 해볼만 한데, 나머지는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면 뭐다? 당월물은 아주 극소액으로만 하고, 이제 차월물로
차월물에 조금 더 큰 금액을 넣어 놓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하루는 조금, 네.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우리 한번 6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6월 만기죠. 3, 6, 9, 12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만기일이 되는데요. 이날은 여기서 뭐 올라가다가 이렇게 갭상승을 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 당일 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깔짝깔짝 올라갈 듯 내려갈 듯 올라갈 듯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결국 시가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선에서 끝내버렸다는 거죠. 네. 아니군요. 이건 다음 날이고 여긴 다음 날입니다. 시가 대비해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네. 포인트를 보시면 2.5포인트 정도밖에 안 움직였다. 요 안에서만 거의 움직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꼭지에서 바닥까지를 제대로 잡지 않는 한은 끝난 겁니다. 중간에 어설프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두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네. 6월에도 요 2.5포인트 요 정도 되는 범위에서 간신히 움직였기 때문에 시가 대비하면 2.5포인트도 안 되죠. 예. 중간에 이런 고점까지 쳐야 3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잡았으면은 하루 종일 마음고생 하다가 그냥 다 꽝되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만기일에는 무리하지 말고, 예. 좀 우리가 아는 좀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조금 극소액으로만 당월물은 극소액으로만 넣어놓고 차라리 차월물을 보자. 많이 넣을 거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뭐 요 정도 하고요. 일단 우리 어제 동그라미 쳐놓은 여기까지는 왔으니까 그럼 그것이 옵션 차트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났었느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어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가가 대략 0.5 부근인 것들 어제 이거였나요? 하여간 뭐 이것도 종가가 0.69 뭐 완전 종가에 샀으면 0.69겠지만 조금 내려서 샀으면 뭐 0.6 얼마, 5 얼마 요 정도에서 샀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어제 종가가 이건 아침 시가고 종가가 대략 0.67 정도 뭐 가격 비슷하다고 치겠습니다. 한 6 얼마 정도.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목표를 멀리 두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제 종가 여기 부근이니까 얘도 여기 정도까지만 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차트에서 힘이 아주 크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얘도 여기 정도 직전 고점이죠. 네, 뭐 요 동네, 네,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그 정도만 봐야 된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요 근래에 많이 오르는 패턴 이런 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풋옵션에서는 저점을 깨뜨리진 않았다. 저점은 지켜줬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풋옵션 쪽을 조금 더 사면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목표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 여기까지 노리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거기까지만 노려도 더블 나오죠. 예, 더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예, 까였죠. 예, 다 까인 겁니다. 얼마나 까였나. 얼마나 까였나. 여기 정도니까. 네, 한 3분의 2 까였네요. 66% 까였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도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오늘은 장중의 흐름 보고 콜은 포기를 했고요. 풋은 아침에 여기를 때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이게 그냥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냐. 왜냐하면 요때만 해도 우리 동그라미 층대까지는 덜 내려왔죠.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은데 5포인트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시 이제 때리고 다시 빠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양봉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면 한 번쯤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 진입, 장중 진입. 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 동그라미 쳐놓은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은 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 라인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또 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때리고 여기도 왔고 예, 정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꼭지까지 오늘은 이 꼭지까지 예, 갔었다. 뭐 이런 거죠. 뭐 이쪽에서 어제 그 까먹은 게 있긴 하지만 뭐 그거 아침에 여기서 팔을 때 다 뭐 보충을 했고요. 예, 그건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팔거나 말거나 얘는 상관없는 게 돼버렸고 대신에 얘 한 번 더 해서 추가 수익 조금 더 내고 오늘은 여기서 끝냈습니다. 여기 다 왔으니까 이제 반등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0.38에서 종가 0.66이면 예, 어느 정도 돌아간 건데 뭐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종가 베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가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죠. 네. 이 라인 깨고 살짝 깨고 밟았다가 이제 다시 온 거죠.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가 베팅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그냥 형식적으로 했고요. 형식적으로 좀 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장중에 과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날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좀 네, 가끔이지만 한 번쯤 쭉 아니면 쭉 이렇게 크게 움직여주는 날이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이 옵션 차트 가지고서는 판단이 안 선다. 아직 뭘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서더라.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얘도 이제 빠지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더 빠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데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 요런 데까지 기다려 볼까 해서 오늘은 그냥 아주 소액으로만 네, 종가 베팅을 소액으로만 했다. 아주 진짜 소액으로만 했고 나머지는 이제 내일 장중에 한번 기다려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봐 왔던 뭐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 내일 만길이라고 하더라도 예, 좀 중간중간에 한 번쯤은 들어가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뭐 굳이 만기
일에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뭘 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마음을 비우고 내일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어느 쪽도 모른다라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뭔가 확실한 패턴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면은 내일은 진짜 소액으로 당월물은 진짜 소액으로만 대응을 조금 하고 그렇게 만기를 보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채도사도 아니고 이리 간다 저리 간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죠. 예, 그런 말씀보다는 예, 어제 예를 들면 어제 종가가 뭐 여기였으니까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씩만 받고 하방 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 생각해서 이쪽으로 조금 더 플러스를 했을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만기일이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가능하면 이제 웬만큼 확신이 있는 모양이 아니라면 차월물로 당월물은 예 끝내시고 조심하시고 차월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11 네 9월 11일 9.11 테러 얘기도 좀 해봤고요. 예, 다른 얘기도 조금 더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일 만기일에 결제당하지 않게 조심하시라.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날들이 주로 그랬고 그렇지 않은 날들도 물론 있었다. 예, 예, 어쨌든 네 만기일이니까 예 당월물에 대해서는 소액 투자하셔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